오늘은 현대의 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카레, 인도스 문명, 14억에 달하는 인구, 다양한 종교, 카스트 제도,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함?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서양에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을 하는 것에 직접적인 재료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인도에 다녀와서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다녀올 생각에 여행 준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인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결국엔 포기해버렸어요. 높은 인구 밀집도, 극심한 빈부격차, 범죄, 가뭄, 스모그.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그런 인도의 어두운 면, 그 중에서도 빈부격차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논픽션 같은 픽션입니다. 제목은 보라선 열차와 사라진 아이들. 2021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북로드, 작가는 디파 아나파라. 페이지 수는 424페이지입니다. 이 작품은 인도 빈민가에서 벌어지는 아동 연쇄 실종 사건을 주인공 1인칭의 시점으로 추리물 형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몰입감 괜찮겠죠? 그런데 그 1인칭 화자가 무려 9살짜리 어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살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폭력, 억압, 갈등인 것이죠. 작가인 디파 아나파라는 인도 출신의 저널리스트인데요. 주로 빈곤, 종교폭력, 이런 복잡하고 강렬한 문제를 보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발표한 작가 데뷔작인 이번 작품이 한방에 에드거상까지 받아버리면서 학계와 독자들을 놀라게 만들어버렸는데요. 본인도 놀랐겠죠?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인 자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인도의 슬럼 지역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양철로 지붕을 덮은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그 사이에는 스모그가 가득하죠. 좁아 터진 골목길엔 배설물이 널려있고 노점으로 가득한 재래시장이 있는 덕에 힌두인들과 무슬림들, 그리고 개들과 인력거까지 뒤섞여서 복닥복닥거리는 곳인데요. 이 지역은 쓰레기장과 높은 장벽을 사이에 두고 신도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시는 빈민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고층 빌딩이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는 곳, 빈민가 사람들이 일을 하러 넘어가는 곳, 마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그곳 같은 그곳. 사건의 시작은 자이의 같은 반 친구이자 이웃에 살고 있는 아이의 실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들이 실종된 것을 알게 된 엄마가 캬! 비명을 지르고는 아이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게 시점이 실종 후 5일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이게 엄마도 먹고 사느라고 아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술주정뱅이. 이쯤 되면은 이게 실종이 아니라 가출로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아니랍니다. 그럼 어디로 갔냐? 몰라요. 그럼 누가 데려갔냐? 모른다고요. 이렇게 시작된 실종 사건은 빈민가 아이들이 연이어 실종되며 연쇄 실종 사건으로 확대돼 버립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도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질 않습니다. 이곳 경찰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움직일 뿐이고요. 뇌물받기에 바쁘거든요. 그래도 부모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힘든 사정에 뇌물까지 쥐어줘 가면서 수색을 요청했는데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자식 관리 똑바로 못하냐는 경찰들의 핀잔만 돌아오고 있을 뿐이죠. 결국 보다 못한 주인공 자이가 나섭니다. 직접 실종된 아이들을 수색하겠다. 네? 9살짜리가요? 맞습니다. 자이는 무려 TV 드라마 경찰 순찰대와 범죄의 도시 열혈 시청자라는 사실. 지금껏 수백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익힌 수사력을 발휘해 아이들을 찾겠다는 것이죠. 자이는 곧바로 2명의 조사원을 고용합니다. 성적도 좋고 똘똘한 동갑내기 여자아이 파리. 무슬림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품이 착한, 그리고 초자연 현상과 정령에 특히나 관심이 많은 파이즈입니다. 여기에 사모사라는 동네 개 한 마리까지 포함을 시켜서 탐정단을 발족했으니 바로 보라선 정령 순찰대.
이들은 온전히 9살 어린이의 시각으로 사건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북적이는 시장통을 휘젓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등 탐정 기술을 동원해서 단서를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빈민가 아이들의 실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좀처럼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과연 보라선 정령 순찰대는 연쇄 실종 사건을 해결하게 될까요? 이게 줄거리만 듣고 보면은 뭔가 청소년을 위한 탐정소설? 요런 정도로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유치하지도 않고 메시지도 명확한 작품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만든 탐정단 보라선 정령 순찰대라는 이름을 풀어보면서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보라선입니다. 실제로 인도에 있는 전철 노선이에요. 우리도 색깔로 노선 구분하죠. 작품에서는 이 보라선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자이가 실종된 아이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른 도시로 놀러 갔을 것? 이런 가정을 하고는 그들을 찾아서 보라선 열차를 타고 다른 도시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처음 보는 모든 것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일단 값비싼 열차를 타기 위해서 엄마 돈에 손을 댔고요. 재래시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까지 했어요. 자이의 이런 모습에는 빈곤으로 인해 계층을 이동할 수 없는 어른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보라선을 타고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 이는 곧 빈곤 지역을 벗어나 신도시로 간다는 것, 바로 계층 이동을 상징하는 건데요. 자이가 마주한 것은 빈곤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냐? 실제로 책을 펼쳐서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멘탈이라는 정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멘탈은 빈민가에 살고 있는 농마주의 아이들을 돕는 착한 정령이에요. 그리고 이야기 중반쯤에 도착하면 여자아이들을 도와주는 또 다른 착한 정령, 교차로의 여왕도 등장을 하는데요. 보라선 정령 순찰대의 멤버인 파이즈가 초자연 현상과 정령에 특히 관심이 많다는 설정은 이러한 도시전설이나 미신이 줄거리 안에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멘탈이나 교차로의 여왕처럼 착한 정령이 있는 반면 나쁜 정령도 있을 것이고 그 나쁜 정령이 아이들을 잡아갔을 것이라는 가설을 만드는데요. 정말 9살다운 발상이죠. 이는 아이들이 아직 어른과 어린이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령의 존재를 믿지 않기 시작하면 어른으로 넘어간 거니까요. 마치 호밀밭의 파수꾼의 홀든이 그렇게나 힘들어하던 경계선과도 같은 것이죠. 이렇듯이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소재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신기할 정도로 밝게 써놨어요. 특히나 초반은 상당히 경쾌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나 무거운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못합니다. 덕분에 초반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1인칭이라서 몰입해서 달리기 시작을 하면 초반부터 속도 붙이기 참 좋습니다. 그러다가 실종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빈민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경쾌함을 내려놓고 결말에 도착했을 때 와,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이 어린이의 시각에서 쓰여졌다는 것, 요것에 독자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구성입니다. 자이는 빈곤, 부정, 부패, 무능 이런 거 모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펄쩍펄쩍 뛰어다닐 뿐이에요. 이런 서술 방식은 감정 개입 없이 처절한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물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경찰, 아이를 납치한 것에 종교 갈등을 덮어씌워서 대립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앵무새를 죽이는 것과 같은 골 때리는 상황들이 인도에 자욱하게 드리워진 스모그와 결합을 해서 혼란스럽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논픽션 같은 픽션을 완성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보라선 열차와 사라진 아이들 리뷰였습니다. 자이는요, 두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모두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해했다면 우리가 더 많이 부끄러워졌을 거예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